안녕하세요, 축구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적시장 중간점검. 오늘은 첼시 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스쿼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영입 대상도 많고 매각 대상도 넘쳐납니다. 제 기억에 첼시가 투엘의 2021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로만 시대가 끝이 나고 보엘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생각 없이 돈만 쓴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첼시 스쿼드를 보면 그런 생각 쏙 들어갑니다. 어느새 너무나도 무서워진 첼시의 스쿼드죠. 이제 거의 모든 자리에서 강력한 주전급 선수들이 생겼고 한두 자리만 보강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강팀의 이적 시장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 된 첼시입니다. 과연 첼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떤지 영입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이적이자 이적하자마자 이번 클럽 월드컵 우승 주역이 된 주앙 페드로입니다. 브라이튼을 떠나 첼시로 합류했고 6,370만 유로의 이적료로 2033년까지 8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브라질 국적임에도 와포드에서 어릴 때부터 뛰었던 경력으로 인해 홈그로운이 인정된다는 점, 첼시가 정말 애타게 찾던 9번을 드디어 찾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할 만한 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앙 페드로를 완성형 포워드라고 표현했는데요. 육각형 포워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리언답게 드리블부터 슈팅, 패스, 오프더블 등 공격수가 갖춰야 할 능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육각형 포워드 같은 선수입니다. 저는 브라이튼 시절 주앙 페드로를 보면서 활동 범위도 넓게 가져가고 내려오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는 세컨 스트라이커 성향이 강해 보이길래 원톱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중앙 공격수는 힘든 선수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죠. 이번 클럽 월드컵을 통해 첼시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주앙 페드로의 장점 중에 특히 성실한 오프더볼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클럽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드로 같은 경우 전방에서 정말 끊임없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결승전에서도 파머의 두 번째 골이 나올 때 주앙 페드로의 돌아 들어가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주요했고 시선을 뺏긴 파리의 수비진은 파머에게 그대로 실점했죠. 또한 브라이튼 시절을 봤을 때 공을 지켜내는 플레이는 워낙 잘하던 선수였습니다. 이 능력은 첼시에 와서 더 좋은 2선 선수들과 뛰면서 본인이 받아주고 다시 내주는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첼시의 2, 3선 선수들의 플레이가 더욱 살아나게 되는 팀의 전체적인 공격 퀄리티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죠. 공격수라면 모름지기 결정적인 찬스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3경기를 소화하면서 총 3골을 기록했고 중거리 슛, 역습 상황에서의 개인 마무리, 침투 후 1대1 찬스 마무리를 해내면서 3골 모두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한 전형적인 스코어러는 아니지만 홀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공격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단점을 찾아보자면 육각형이 큰 선수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역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상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 매 시즌마다 부상을 겪어왔을 정도로 잔부상이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이전과 비교하여 부상이 줄어들었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에서 건너온 왼쪽 윙어 제이미 기튼스입니다. 기튼스는 6,430만 유로로 이적했으며 2032년까지 7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수 특이하게도 유스 커리어 시작이 첼시더라고요. 물론 8살에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축구를 시작한 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기튼스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04년생의 어린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유스 커리어를 보낼 시기가 인정되어 이번 시즌은 홈그로운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시즌을 첼시에서 풀시즌으로 소화한다면 26-27 시즌부터 홈그로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튼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왼쪽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잔발을 이용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플레이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왼쪽으로 드리블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 라인 따라 드리블을 해서 왼발로 올려주는 크로스의 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른발에 비해 왼발의 차이가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거의 양발과 유사한 선수로 봤습니다. 드리블하는 거 보면 저는 그릴리시나 산초가 많이 생각났는데 그 둘보다는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동료 활용 능력은 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튼스는 연계의 약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줘야지 싶을 때 주지 않고 이때 준다고? 싶을 때 주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아직 04년생의 어린 선수이고 첼시의 공격 자원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연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스위치를 떠나 첼시로 합류한 리암 델랍입니다. 옛날부터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는 스토크의 투석기 로리 델랍의 아들 맞습니다. 델랍은 2031년까지 6년 계약을 맺었고 첼시의 새로운 넘버 9이 되었습니다. 잘생긴 백인 공격수? 농담입니다. 델랍에게는 바이아웃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바이아웃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분할 지급을 선택했고 대가로 입스위치에게 세론을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입스위치 경기를 보면서 전 델랍이랑 오마리 허친슨밖에 안 보였거든요. 특히 델랍을 보면 진짜 황소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공격 상황을 전개하든 압박을 진행하든 델랍은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합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입니다. 또한 좋은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에도 강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발밑이 부족한 선수도 아닌 현대 축구에 알맞은 프로필을 가진 공격수입니다. 제가 델랍의 단점으로 어린 선수 특이라고 적어놨지만 델랍은 03년생으로 이제 마냥 어린 선수는 아닙니다. 시티 유스 시절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한테 델랍은 아직 유스티를 벗지 못한 선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스위치 시절에 허친슨과 거의 둘이서 축구를 했다 보니 잘 안 풀리는 경기에는 홀로 해결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이는 더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볼을 끈다거나 무리하게 공격을 진행하다가 고립되는 것처럼요. 콜파머처럼 시티에서 한번 찍고 유스로 데리고 있었던 선수인 만큼 재능은 확실하겠죠. 장차 첼시에서 만개하길 바라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죠. 파우메이라스에서 첼시로 이적한 에스테방입니다. 에스테방은 2033년까지 8년 계약을 맺었고 3,400만 유로의 어린 선수 치고 상당히 비싼 이적료로 첼시로 합류했습니다. 07년생이라는 어린 선수인 만큼 포텐은 확실한 선수겠죠. 에스테방은 전형적인 왼발잡이 브라질리언입니다. 개인기 정말 화려하게 사용하는 선수고 슈팅과 킥도 수준급입니다. 아마 오른쪽 윙어에서 네투의 백업으로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피지컬을 버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루머입니다. 물론 오피셜이 좀 더 있지만 주요 루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입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 아스날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현재는 첼시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첼시 1티어 기자인 맨로는 첼시가 시몬스 영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로마노는 첼시가 시몬스 영입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비 시몬스의 경우 바르셀로나 유스,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심지어 사비 에르난데스의 이름과 같죠. 물론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다릅니다. 시몬스는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일명 포켓 공간에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 공간에서 슈팅을 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키패스를 시도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빌드업 시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 운반을 하기도 하고 패스를 하기도 합니다. 시몬스 같은 경우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형이고 특히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죠. 아마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라마시아 출신답게 기본기가 좋고 센스가 넘치는 선수입니다. 다만 왼발 사용은 다소 기피하는 오른발 의존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다음 루머, 요렐 하토입니다. 사실 하토의 경우 첼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팀과 이적설이 있었죠. 현재 하토는 첼시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온스테인까지 근접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하토의 이적은 머지않아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산 수비수 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더리우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팀버가 있는데요. 하토의 경우 리산드로나 팀버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입니다. 나이는 06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선수고 빌드업과 전진성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죠. 아스날의 인버티드 변태, 아르테타 감독이 왼쪽 인버티드 풀백으로 한번 찍었던 선수인 만큼 발밑 능력은 거의 에레디비시 최상단에 있는 선수입니다. 속도와 같은 피지컬적인 부분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선수인데다가 빌드업에 능한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PL의 차기 대표 수비수가 될 자질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마지막 루머,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의 경우 신기할 정도로 첼시와 링크가 사라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첼시 1티어 맨로에 따르면 시몬스를 영입한다고 해도 첼시의 가르나초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르나초가 맨유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아직 04년생의 어린 선수이고 분명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일명 안산 가레말 중에 가장 이적료가 높고 관심 가지는 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로마노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현재 PL 내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영입 오피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리오 에수구입니다.
에수구는 스포르팅에서 2207만 유로로 영입되었고 2033년까지 8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05년생의 어린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번 시즌 카이세도의 백업이자 부상이 잦은 라비아의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마두 사르와 켄드리 파에즈입니다. 각각 스트라스부르와 인데펜디엔테에서 첼시로 이적했고 두 선수 모두 스트라스부르로 재임대가 예상됩니다. 사르는 히얼위고까지 떴네요. 다음은 영입은 아니지만 영입과도 같은 임대생의 복귀 안드레이 산투스입니다. 산투스의 경우 22-23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로 이적했지만 곧바로 바스쿠 가 다마로 임대를 떠났고 이후 노팅엄, 스트라스부르로 임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비로소 만개했는데 11골 5도움이라는 미드필더치고 상당한 스탯 생산력을 보여주었고 6번과 8번 모두에서 육각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엔조 페르난데스의 배터리로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첼시는 방대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주전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루머가 가장 짙은 시몬스와 하토는 임의로 포함했습니다. 주전조에서 변수는 역시 센터백 라인이겠죠. 포파나의 부상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터라 첼시의 센터백 뎁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첼시 센터백 뎁스를 살펴보면 제가 적은 코릴, 포파나, 바디아실, 토신 말고도 찰로바, 아치안퐁, 안셀미노 같은 전천후 백업 자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자리에 비해 주전 자원이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포파나가 부상만 없으면 닥주전이겠지만요. 부상이 변수인 선수들, 앞서 말씀드린 포파나를 포함하여 리스 제임스, 라비아 같은 선수들의 백업 자원으로 귀스토와 에수구 같은 선수들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마두에케가 판매되면서 우측 백업은 에스테방이 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파머의 백업은 듀스버리 홀이 가져가게 될 테니 듀스버리 홀의 이적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첼시는 역시 이적생이 많은 만큼이나 매각 대상도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첼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타 팀들보다는 매각에 대해 걱정이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각 오피셜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나란히 아스날로 떠난 선수죠. 노니 마두에케와 케파 아리사발라가입니다. 마두에케의 경우에는 5,600만 유로의 이적을 확정지었고 케파는 580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케파는 어느 정도 예정된 이적이었지만 지난 시즌 막바지만 해도 마두에케 같은 경우 잔류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첼시가 공격 자원을 다수 영입했고 마두에케는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스날에 와도 사카 백업인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죠. 다음은 본머스행이 확정된 페트로비치입니다. 페트로비치는 클럽 월드컵 시작 전 마레스카와의 면담에서 주전 자리 보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클럽 월드컵에서의 주전을 보장해준다면 클럽 월드컵에 동행하겠다고 말이죠. 마레스카는 이를 거절했고 그 즉시 이적을 모색했다고 하네요. 본머스행을 원했던 페트로비치는 다음 시즌 본머스의 주전 수문장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적료 또한 잘 받은 첼시입니다. 다음은 아무구와 험프리스입니다. 각각 스트라스부르와 번리로 떠났고 아무구 같은 경우 바이백 조항을 삽입하여 추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험프리스는 지난 시즌 번리 임대 생활을 했고 의무 이적 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번리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팬분들은 첼시 소속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적료를 보십시오. 첼시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는 루머입니다. 먼저 주앙 펠릭스입니다.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 벤피카로 떠나는 줄 알았지만 호날두의 설득으로 인해 알나스르 히얼위구가 떴습니다. 가격은 3천만 유로의 옵션으로 옵션 가격을 합친다면 거의 5천만 유로에 육박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펠릭스는 이미 알나스르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했고 모든 문서 작업이 완료된 초근접 상태라고 합니다. 골칫덩이였던 펠릭스를 매각한 것만으로도 첼시 팬분들의 근심이 조금 덜어졌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니콜라 잭슨입니다. 잭슨 같은 경우 현재 주앙 패드로 리암 델랍의 영입으로 인해 주전 자리 보장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공격수가 필요한 팀에서 굉장히 많은 루머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리버풀에게 뺏길 위기에 처한 뉴캐슬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도 관심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매각을 할 때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첼시는 잭슨을 매각 대상으로까지는 분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매가 간절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 적은 가격으로 잭슨을 데려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매각 대상 은쿤쿠입니다.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적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첼시도 은쿤쿠의 매각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태리 다수 클럽들과 바이언 이적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의 정도인 것 같고 잉글랜드 내 이적보다는 해외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꽤나 핫했던 딜 헤나토 베이가입니다. 베이가 같은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었고 꽤나 진지한 관심과 오퍼를 진행하면서 딜이 성사되는 분위기까지 갔었죠.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00만 유로를, 첼시는 4,000만 유로를 원하면서 이적료 차이로 인해 이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대체자로 한즈코를 영입한 상황이라서 베이가 이적은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가의 이적이 중요한 이유는 하토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데 하토가 현재 거피셜 단계인 것을 보면 첼시는 베이가의 판매에 자신이 있던가 안 팔려도 하토는 무조건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가 둘 중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주급 골칫덩이 라임 스털링입니다. 스털링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아스날로 임대를 떠났지만 많이 부진했죠. 이번 시즌 첼시의 구상 안에 들기는 힘들어 보이고 나폴리에게 역오퍼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나폴리도 스털링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적료는 약 1,000만 유로 정도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디사시입니다. 첼시 이적할 당시 첼시 팬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별다른 활약 없이 첼시의 매각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뉴캐슬과 비아레알에 관심이 있고 3,000만 유로를 원한다며 다소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 첼시지만 혹시 첼시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첼시는 고주급자들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7월 같은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팀조차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만 듀스버리올의 경우 마두에케가 매각되면서 에스테방의 우측 윙어 백업 기용으로 인해 잔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전력 외로 분류된 선수들의 매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적 시장 막바지까지 매우 바쁠 첼시, 매각장인 첼시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